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이 영상은 아쿠아티코의 후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를 살펴보는 게 재밌는 이유가 예상도 하지 못한 시기에 독특한 시계들이 많이 나온다는 데 있는데요. 오늘은 무려 1000m 방수 성능에다가 트리튬 야광, 사각형 케이스, 브론즈 소재를 결합한 개성 있는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쿠아티코의 슈퍼차저라는 시계입니다. 아쿠아티코의 시계는 2달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0만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브론즈 시계로 시스타라는 모델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격대로 짐작되는 것보다 탄탄하게 잘 만든 시계였습니다. 트리튬 캡슐을 이용한 야광 시계는 처음으로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리뷰한 대부분의 시계들은 슈퍼루미노바나 루미브라이트 같은 스트론튬 혼합물을 이용한 축광 방식의 야광 도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운 곳에서 서서히 방출을 하는 방식의 야광인데 빛을 제대로 모아뒀다면은 순간적인 밝기는 매우 좋을 수 있지만은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밤새도록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는 게 축광 방식 야광의 단점이었습니다. 빛을 오랫동안 못 본 경우에는 그나마의 밝기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축광 방식의 야광과는 달리 트리튬 야광은 다른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베타선이 형광 물질인 인에 부딪혀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빛을 낮에 쬐거나 쬐지 않거나 야광의 밝기가 똑같습니다. 대신 트리튬의 반감기가 12년을 좀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사용하면은 야광의 밝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긴 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쿠아티코 시계는 흥미롭게도 베젤 부분에는 축광 방식의 야광을 쓰는데 다이얼 안은 트리튬 캡슐을 이용한 야광을 사용을 합니다. 슈퍼차저의 가격은 현재 499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부가세 18.8%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면 69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1000m 방수라는 오버빌트 스펙에다가 꽤 독창적인 디자인, 트리튬 야광, 브론즈 케이스,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세라믹 베젤을 사용한 건 가격 상승 요소인데 반해서 엔진으로는 세이코의 NH35A라는 중저가 시계 에서도 꽤 기본에 해당하는 무브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시계의 다른 부분이 좋아지면은 무브먼트도 같이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아쿠아티코는 무브먼트를 좀 처지는 걸 써서 가격을 낮추되 나머지를 가격대 최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NH35A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고 좋은 무브먼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비슷한 스펙의 일반적인 축광 야광을 쓰는 젤로스의 해머헤드2의 NH35A 버전이 449불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니까 트리튬 야광을 쓰고 있는 아쿠아티코가 슈퍼차저의 499불을 책정한 건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머헤드2처럼 에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좀 더 비싼 버전도 같이 만들었으면 소비자들이 자기 선택을 제약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브론즈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의 색상이 검정, 파랑, 초록의 3가지 옵션이 있고 베젤의 소재도 브론즈와 세라믹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브론즈 소재 케이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티타늄 케이스 버전도 같은 가격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브론즈 케이스의 파란색 다이얼, 파란색 세라믹 베젤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슈퍼차저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케이스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이 42.8mm입니다. 러그 트러그의 길이는 49.6mm로 케이스의 크기에 비해서 러그는 짧은 편에 속합니다. 분명히 위아래로 긴 시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각형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좌우로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1000m의 방수 성능을 생각을 한다면 15mm의 두께는 그렇게까지 두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시계줄을 포함한 무게도 132.6g으로 방수 성능에 비하면 가벼운 편입니다. 러그의 폭은 24mm로 짝수너비라서 줄질에 어느 정도 친화적인 편이고요. 이렇게 가죽줄 하나와 러버 스트랩 하나를 주는데 가죽줄은 23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21mm로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23mm로 너비가 일정한 러버 스트랩입니다. 임청동 소재의 케이스는 참 독특하고 개성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사각의 윗판과 아랫판이 있고 그 중간에 무브먼트를 담는 원통형
6평형의 공간이 있습니다. 윗판과 아랫판을 4개의 육각 나사로 연결하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약간 베렌로스의 시계 오마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측면에서 보시면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확연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러그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윗판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랫판의 일부로 이렇게 러그가 제작이 되어 있는 독특한 생김새입니다. 그래서 베렌로스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베렌로스의 케이스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기판을 시계로 변환을 한 느낌이라면은 아쿠아티코의 케이스는 계기판을 뜯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강제로 뜯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케이스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거친 느낌의 결이 선명한 수직 방향의 브러쉬로 피니시를 해서 장비 같은 느낌의 시계입니다. 3시 방향에는 역시 굉장히 박력 있는 9mm 지름의 큼지막한 용두가 있고요. 정면에는 아쿠아티코의 돌고래 로고를 새겼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은 베젤은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입니다. 클릭 소리가 금고처럼 째르르륵 하는 소리가 있고 묵직하게 투두두둑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베젤의 클릭감은 딱 그 중간입니다. 차자자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백플레이는 거의 없는 준수한 베젤 액션입니다. 진청색의 유광 세라믹 인서트는 처음 봤을 때는 그리 제 취향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케이스는 약간 거친 느낌의 투라치로 만들어 놓고 이 세라믹 부분이 너무 깨끗하고 잘 닦여있는 느낌이라서 좀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밝은 곳에 가서 이 시계에 빛을 비춰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이얼과 함께 강하고 깊은 푸른 색감을 뿜어내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베젤에는 5분마다 작대기 마커를 새기고 10분 단위마다 숫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초반 20분에만 세부 눈금을 잘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60분 마커의 빨간 삼각형 때문에 이게 혹시 60분 마커에만 야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은 다행히게도 베젤의 마커 전체에 BGW9 야광이 적용이 됐습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2겹의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이라서 무반사 처리가 강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다이얼이 어른거리는 현상 없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미 꽤 두께가 있는 시계인데 괜히 유리를 볼록하게 만들어서 두께를 더 늘리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밑에서 유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 진청색의 썬레이 다이얼입니다.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는 이 썬레이 블루 다이얼은 유광 세라믹 베젤과 아주 좋은 조합을 보여줍니다. 흰색으로 프린트된 챕터링의 해상도도 매우 좋고 그 안쪽으로 작대기 형태의 트리튬 야광 캡슐이 시간을 가리키는 인덱스 역할을 하면서 아주 정렬 상태가 좋게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아쿠아티코라는 회사 이름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6시 방향에 모델명과 방수 스펙, 트리튬 야광과 관련된 문구를 3줄 집어넣어 뒀습니다. 동그란 날짜 차항이 특이하게도 4시 35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재밌습니다. 시분침도 마음에 듭니다. 브러쉬된 커다란 화살 모양이고 끝부분에는 야광 도료가 나름대로 발라져 있고 가운데에는 또 트리튬 캡슐이 붙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얇은 초침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사각형의 팁 부분에 트리튬 캡슐을 붙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분 초침이 다 야광이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이버 시계의 기능에 걸맞게 시분침도 두툼하게 생겼고 인덱스도 두툼하고 기능에 맞게 잘 나온 다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만 보셔도 이 시계가 베렌로스의 시계로부터 많이 벗어난 시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이고 샌드블라스트된 바탕 위에 브러쉬된 잠수 헬멧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코의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분당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을 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뽑기 운이 작용하는 편이지만은 대체로는 손목
손목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의 이로차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불량을 받은 게 아니라면은 잔고장이 없고 튼튼한 무브먼트입니다. 제가 받은 시계의 경우 타임 그래퍼에 올려보니까 비트 에러도 0에 수렴하고 오차도 1, 2초 사이에서 도는 준수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은 NH35A 무브먼트를 채택을 했지만은 추천할 만한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꽤 많은데, 다른 걸 좋게 만들었으면 무브먼트를 싼 걸 쓸 수도 있는 건데도 NH35A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 때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에타 2824나 셀리타 SW200 같은 것도 생각해보시면은 40만원대 시계나 200만원대 시계나 다 들어가잖아요. 왜 NH35A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두는 크기가 커서 고급스러운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실체감이 있어서 나사를 풀고 잠글 때 조잡한 작은 부품을 만진다는 느낌이 덜합니다. 수동감기의 느낌은 뭐 NH35A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반쯤 뽑으면 날짜 조정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뽑았을 때는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이 됩니다. NH35A는 분침 움직임이 용두를 조작해보면 다른 무브먼트에 비해서 경쾌하고 빠른 대신에 이게 처음에 조립을 할 때 잘못 조정해 놓으면 약간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 시계는 헐렁하지 않고 꽤 타이트한 느낌입니다. 야광은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베젤에 들어간 야광은 축광 방식의 BGW9 야광인데 반해서 다이얼에는 T100 트리튬 캡슐을 사용을 했고, 10인침에는 T25 트리튬 캡슐을 사용을 했습니다. T100이 조금 더 밝은 야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인침의 끝에는 축광 방식의 야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베젤 부분이 축광 방식이니까 제일 밝게 빛나지만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10인침 끝에 야광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베젤의 야광의 밝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제나 밝기가 일정한 트리튬 야광이 본격적으로 강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제 기능만 하는 야광이 아니라 색상이 다른 야광 도료를 골고루 사용해서 보는 맛이 있는 야광입니다. 야광에 이어서 시계줄도 제가 이 시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러버 스트랩과 브라운색 가죽줄을 줬는데 둘 다 쓸만할 뿐만 아니라 시계의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러버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를 좀 더 발랄하고 실용적인 느낌의 투라치로 연출을 해줍니다. 세라믹 베젤과 다이얼의 색상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시계의 방수 성능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뻣뻣하지 않고 손목에 감기는 푹신푹신한 착용감이 좋고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손목에 채웠을 때 고무 스트랩 특유의 답답한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버클을 거는 구멍도 촘촘하게 나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에 딱 맞춰서 시계를 착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버클도 브론즈 소재에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든 버클을 채워줬습니다. 브라운 색상의 가죽 스트랩의 경우에는 이 시계를 좀 더 중후하고 품격 있는 시계로 연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죽줄에 연결하면 시계가 가지고 있었던 장난스러운 느낌이 가시고 상당히 진지한 브론즈 다이버 시계라는 인상을 풍깁니다. 가죽줄 자체의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냄새도 광택도 촉감도 우수하고 두께도 3mm로 딱 적당한 정도로 두툼합니다. 그리고 크림색의 바느질이 들어간 부분의 바느질 상태라던가 가장자리의 엣지 처리 같은 것도 걸리는 구석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아쿠아티코의 슈퍼차저는 독특한 디자인이면서도 툴와치로서의 우수한 방수 성능과 야광을 갖춘 데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시계입니다. 시계줄의 품질도 아주 좋고요. 다만 무브먼트가 NH35A라서 한국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로스처럼 같은 케이스에 세이코와 에타 무브먼트 사이에서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쿠아티코의 슈퍼차저 시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더 있어? 아니, 없어.